돼야 됩니다. 세장 방추행이 돼야 되고 2년 차일 때는 더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더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4년 빠르면 4년 늦으면 5년 되면 이제 수영이 완전히 이제 그 목표 수고에 도달해서 세장 방추행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해놓은 거 보시면은 해놓은 거 보십시오. 세장 방추행 맞습니까? 그죠? 어쨌든 세장 방추행이라는 거는 햇빛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햇빛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나무 심었는 상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제식 당년에 요런 나무였습니다. 요런 나무. 그죠? 요게 이제 제식 당년에 요만큼 자랐습니다. 여기는 토양에 따라서 뭐 처녀지면은 더 많이 자라고 갱신지라서 뭐 자람새가 뭐 좀 적당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좀 쉬운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꽃이 제법 뭐 제식 당년에 많이 붙여가지고 2년 차의 사과를 많이 수확했는 그런 가수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저만큼 자랐습니다. 14년도에. 그래서 이제 만 2년을 자랐는 나무인데 제식 당년에 심어서 요만큼 이제 제식 당년에 요만큼 했는데 중간론 이하에는 아상을 넣어가지고 3가지 발생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나왔고 중간론 이상은 이제 생장점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가 강하게 가고 그 힘이 밑으로 미치면서 이제 손대지 않아도 잘 나오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원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 보면은 다시 이 부분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 아상도 좀 이제 나무한테는 스트레스를 주는 논리라면은 강한 나무는 주간 선단에서 20cm를 남기고 밑으로 다 엮고 약한 나무는 한 자를 남기고 그래서 이제 약한 나무는 좀 스트레스를 덜 주고 강하게 가지보다는 더 강하게 자람을 유도하고 강한 나무는 좀 더 눌러놓는다는 그런 논리고 그리고 이제 아상을 넣을 때도 중간눈 밑으로는 굉장히 우리 눈썹처럼 이렇게 좀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중간눈 이상은 눈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그 칼로서 한 칼 끊는 정도의 작은 손질로도 잘 나옵니다. 아상도 이제 그걸 안 해보시면은 눈마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 하시는데 막상 해보시면은 또 그 재미 안 하고 안 됩니다. 안 하고. 그 이제 한 번입니다. 이 생육기 중에는 아상여서 가지를 만들고 유인하고 아니면 적심하고 하는 게 이 나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한 번이 유목기일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유목기일 때. 저는 뭐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았다. 아기가 이제 놓으면은 뭐 울면은 젖주고 똥 싸면 기저귀 갈고 씻기고 또 뭐 아장아장 걸을 때는 도랑에 처박힐까봐 잘 봐야 됩니다. 품 안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한 3년 잘 되지 못했을 때는 한 4년까지는 정말 나무 꼴을 사과가 잘 달리는 그런 나무를 만드는데 손질을 잘 한다면은 그 뒤로는 굉장히 이제 쉽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골든 타임 이제 성목 개심령 전정에서 이제 수영을 바꾸고 사과가 잘 달리는 나무로 이제 바꾸는 데는 3년 동안 갱신 전정을 하면 나무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장 방추행 밀식에서는 유목기 때 손을 대지 못하면은요 영원히 그런 나무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원하는 세장 방추행이 나오도 그게 이제 연식이 지나면서 눈이 퇴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퇴화되기 때문에 잘 가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상으로 그렇게 해서 장가지 발생을 유도하고 아상 넣어서 이제 한 5cm에서 뭐 한 7cm 그 사이 될 때 이제 이쑤시개를 이렇게 넣어서 다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유인만 해서 멎어서 꽃이 되면은 좋은데 자람새가 강하고 약한 나무 토양 상태가 좋은 처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끈으로 아까 여기도 있었지만 이 악 묶는 끈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립니다. 그래 그것도 이제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간눈 같은 경우에 아성 넣으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저런 데는 이제 유인만 해도 안 됩니다.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아삭 넣고 유인하고 해서 다 바로 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꽃 앞을 봅니다. 이 눈에서 이 자리에 이 눈에서 강하다면은 유인만 해서도 꽃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다시 이렇게 활처럼 올라가는데 이때는 그럴 경우라면은 적심을 해서 꽃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적심을 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빨라야 됩니다. 양력 5월달, 늦어도 6월 10일 전에는 내년 꽃눈 만드는 작업은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여름에 보리찜 모자 쓰고 사과나무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생장 원리를 보더라도, 재배적으로 원리를 보더라도 이제 사과나무는 봄에 왕성하게 자라고 하지 전에 순이 멎어야 됩니다. 하지 전에. 하지가 6월 20일, 22일 그 사이인데요. 이제 하지 이후에 다시 순이 달릴 때는 멎었는 순들이 다시 자랍니다. 그럼 내년에 가장 좋은 꽃눈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가까이서부터 하지 조금 전서부터 하지가 지난 상태에서는 꽃눈을 만들어 붙인다. 나무 수영을 어떻게 생각 안 하고 만들겠다면은 손질을 할 수 있지만 꽃을 만드는 원리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빨라야 됩니다. 5월달 안에 나무를 주물리는 걸 완전히 마치고 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계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래 이제 이게 3년차 들어갑니다. 3년차 들어가는데 올해도 좋은 가수원일 경우에는 한 개당 주당 한 60개 이렇게 착가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좋은 나무에 꽃이 잘 착생된 나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달리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는 목적은 사과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꼭 올해가 아니어도 이제 이게 2, 3년 안에 누적 수량에서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진 어쨌든